오늘은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요하네스 얀 베르메르 이야기입니다. 렘브란트보다 한 30년쯤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작품이 30여 점밖에 없어서 생애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포토리얼리즘, 곧 극사실주의인데 이것은 못자국까지 아주 정교하게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바로크 시대에 발명된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기구 때문인데, 카메라의 전신쯤 되는 것으로 영상을 그대로 베낄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이제 영화 속에서 이 카메라 옵스큐라가 나오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2003년도에 나온 이 영화는 피터 웨버가 감독하고 콜린 포스가 베르메르 역을, 스칼렛 요한슨이 하녀 그리엔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촬영상 후보와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트레이시 슈발리에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소설에서는 그림 속 모델이 베르메르의 하녀였을 거라며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소설 속 그리엣은 화가의 딸로 원래 하녀의 신부는 아니었다고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 벽에 금이 간 부분이 바로 베르메르의 극사실주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베르메르의 또 다른 큰 특징을 보여주는데 바로 베르메르만의 하늘빛입니다. 노랑, 파랑, 회색 등이 어우러진 이 하늘빛은 베르메르가 보여주는 세계의 경지이죠. 이 신비스런 노란색은 영어로는 인디안 옐로우라고 하는데 망고잎만 먹인 소의 오줌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베르메르가 그리엣에게 이러한 세계 경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늘의 구름이 무슨 색이냐고 묻고 그리엣은 언뜻 흰색이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화가의 찡그린 표정을 보고 다시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다 말합니다. 노랑, 파랑, 회색.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색을 본다는 거죠. 이런 베르메르의 하늘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델프트의 풍경입니다. 베르메르의 하늘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죠. 이 그림은 프루스트의 소설 속에 나오는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작가 베르고트는 이 그림 안에서 노란 벽의 작은 자락을 보다 현기증을 일으키고 결국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는 계속 자기도 이 노란 벽의 작은 자락처럼 그렇게 완벽한 글을 썼어야 한다고 절규하지요. 소설 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의 현기증은 점점 더 악화됐다. 나도 이렇게 글을 썼어야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쓴 책들은 너무 건조해. 이 노란 벽의 작은 자락처럼 내 문장도 그 자체로 귀중해질 수 있도록 색을 여러 층 입혀서 칠해야 했는데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동안에도 현기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또 프루스트가 이 작품에 대해 쓴 편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는 제가 헤이그의 미술관에서 델프트의 풍경을 본 이래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은 숙녀와 두 남자 혹은 포도주 잔을 든 여인입니다. 베르메르의 그림 대부분은 이렇게 창 옆에서 자연광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이 그림에서 뒤에 팔을 괴고 있는 사람은 베르메르 자신이고 붉은 드레스를 입은 숙녀라는 여자는 영화 속에서는 사실 하녀라고 합니다.
하녀에게 드레스를 입힌 거라고. 이 여자는 지금 손을 잡고 있는 리즈벤이란 돈 많은 후원자에게 농락당하고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하녀로 소설 속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르메르의 사실주의는 빛을 받아 빛나는 천들의 은은한 광택입니다. 테이블 위에 하얀 천이 빛을 받아 희게 빛나고 있습니다. 또 드레스도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죠. 빛을 받는 하얀 천은 영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은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인 창가의 여인이지요.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아른거리는 커튼이 너무 사실적이고 은은히 빛나는 옷의 노란빛, 그리고 진주귀걸이와 목걸이에 은은한 광택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 앞에 있는 의자에 박힌 금빛 징들의 반짝임도 있지요. 벽에서도 은은한 빛이 느껴집니다. 베르메르에게는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그리고 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뭔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림의 마지막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주귀걸이 소녀 그림에 나오는 귀걸이보다 뭔가 미완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베르메르의 작업은 이런 영롱한 광택을 완성해내기 위한 끊임없는 작업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에서 이 작품이 나오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노란색에 밤색 점이 찍힌 모피를 댄 옷은 여러 작품에서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여주인과 하녀라는 작품인데 여기서도 모델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녀는 편지를 전달하는 듯하고 여주인은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편지는 베르메르 그림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죠. 여기에도 진주귀걸이와 진주 목걸이가 등장합니다. 또 빛을 받는 노란 옷의 느낌은 더욱 생동감 있고 머리를 묶은 흰 끈과 탁자 위에 잉크병인 것 같은 두 개의 금빛 컵, 그리고 그 옆 상자에 금속 손잡이에 반짝임이 있습니다. 하얀 편지도 하얗게 빛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여기에서 진주귀걸이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완성되기 전에 어떤 단계인 것 같습니다. 러브레터라는 이 그림에서 명함의 대조는 아주 분명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왼쪽의 창을 통해 밝고 강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녀의 머리에 쓴 흰 천이 하얗게 빛나고 역시 같은 노란 옷에도 빛의 대조가 분명합니다. 바닥의 흰색, 검은색은 빛의 대비를 더욱더 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구도는 매우 특이한데 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구도입니다. 오른쪽 방 안에 있는 의자 위에 금빛 징이 금속의 반짝임으로 생기를 넣어줍니다. 위에 드리워진 천의 크고 분명한 무늬도 특이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진주 귀걸이와 목걸이가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 여자의 눈에 흰 자위도 희게 빛납니다. 이제 진주의 영롱함은 거의 완성 단계로 진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입니다. 역시 창가에서 한 여인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푸른 옷 위에 어른거리는 빛, 또 의자에 박힌 징의 반짝거림이 있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 탁자 위에 진주 귀걸이가 있네요. 이 의상과 뒤에 벽에 걸린 벽걸이는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베르메르의 아내가 입고 나오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베르메르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는 렘브란트의 삶과 베르메르의 삶을 합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 베르메르도 렘브란트처럼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처가살이를 한다고 나오는데, 영화에서 베르메르 부인으로 나오는 배우가 렘브란트의 야경꾼에 나오는 아내 사스키아와 너무 닮아 처음 영화를 보며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 속 장면을 보겠습니다. Don't speak till you're spoken to. Disturb nothing. 이번에는 편지를 쓰는 여인입니다. 다른 모델인 것 같은데 옷은 또 같은 노란 옷을 입었습니다. 역시 테이블 위에 진주 목걸이가 놓여 있고 문갑에 금속 장식들이 반짝입니다. 커다란 진주 귀걸이도 영롱함을 더해가는 듯합니다. 베르메르는 마치 화법의 완성을 찾아 끊임없이 진주 귀걸이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여인의 넓은 이마 위에도 은은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우유를 따르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베르메르는 숙녀들만 그린 것이 아니라 하녀도 그리고 있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다음으로 베르메르의 대표적인 인물화입니다.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이죠. 극사실주의의 표본이기도 하지요. 벽연한 못자욱이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 방 가운데 서 있는 듯 하지요. 투박한 옷감의 느낌도 너무나 리얼합니다. 거친 바느질감이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빨강, 파랑, 노랑의 원색이 대비되는 강렬한 옷 색깔은 당시 보기 드문 색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노란색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베르메르의 묘한 노란색이고, 노랑과 파랑의 대비는 베르메르를 상징하는 색의 대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베르메르는 빛을 그림 속에 잡아놓는 방법을 드디어 터득한 것 같습니다. 빵 위에 비치는 빛이 환하고 하얀 우유빛이 빛나고, 벽에 걸린 금빛 그릇과 탁자 위에 쇠 주전자가 빛을 받아 빛납니다. 이제 드디어 북구의 모나리자라고 불리우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베르메르의 색, 인디언 옐로우와 파란 빛이 있습니다. 앞서 러브레터 그림에서 뭔가 불안정했던 눈의 흰자위도 완벽하게 눈을 생기 있게 합니다. 너무나 생생한 살아있는 눈빛으로 이 작품은 북구의 모나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입술은 조금 벌리고 있는데 아랫입술에는 침이 묻혀있는 듯 빛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그림에서보다 완전한 진주 귀걸이가 있습니다. 물감으로 그린 것인데 정말 진주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 화가인 기도 레니의 슬픈 베아트리체 첸치에 대한 오마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죠. 이 그림 속 베아트리체는 너무나 아름답기로 소문난 소녀였는데 방탕했던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자 결국 집안 식구들 모두와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처형되는데, 이것은 단두대로 가기 직전의 모습을
귀도레니가 그린 거라고 합니다. 처형되던 날 이 아름다운 소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또 스탕달 신드롬으로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이 이 그림을 보다 현기증을 일으켜 쓰러지게 되는데 이후 그림이나 풍경을 보다 너무 큰 감동으로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을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 신문에서 미국 출판사의 한 편집장이 서울 북촌의 한 한옥에서 밖을 바라보다 너무 아름다운 풍광에 스탕달 신드롬을 일으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플랑드르의 마지막 화가 베르메르의 작품을 영화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대 회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고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